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사일런트 K-웨이브 인도의 검색 데이터가 무엇을 드러내는가라는 제목의 인도 언론의 한류 분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류에 빠진 세 자매가 아버지가 한류 콘텐츠 시청을 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아 가자 안타까운 선택을 하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유서에는 한국이 자신들의 삶의 전부였는데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뉴스이지만 한류 문화가 얼마나 인도 사회에 중독적으로 파고들고 있는지 단적인 사건 같습니다. 오늘 날짜 인도 언론을 보면 인도 드라마를 광고하는데 인도의 K-드라마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인도의 K-드라마 인기를 알 수 있고, 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여전한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 인기를 기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OTT가 정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전세계 두 나라입니다. 한 나라는 남미에서 가장 성장세가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 브라질이고, 나머지는 바로 평균 연령이 20대인 젊은 신흥개발도상국 인도입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뒤늦게 보는 한류 열풍입니다. 남미에서 한류가 가장 늦게 들어간 나라는 브라질이고, 아시아에서 한류가 가장 늦게 도착한 나라는 인도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 이 두 나라의 한류 열풍이 너무 거세서 미국 콘텐츠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글로벌 OTT의 초반 전략은 똑같았습니다. K-드라마를 이용해서 구독자를 확보한 후에 미국 콘텐츠로 돈을 벌겠다. 하지만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K-드라마로 구독자를 확보하다 보니 기존의 미드를 보던 시청자들이 K-드라마로 넘어오는 역효과가 일어나고, 이제는 남미 아시아는 K-드라마가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초반 넷플릭스만 K-드라마를 집어들었지만 이제는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해서 아마존, HBO, 파라마운트, 애플 TV 플러스까지 K-드라마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에겐 향후 OTT 시장의 블루오션인 14억 인구의 인도를 잡기 위해서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미와 유럽은 OTT 구독자가 포화 상태라 더 이상 구독자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에서 뒤늦게 K-드라마를 비롯한 한류가 엄청나게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서 미국 글로벌 OTT들의 K-드라마 쇼핑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에 부는 한류 열풍을 데이터로 분석한 인도 기사가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인도의 한국 문화는 코로나 기간 동안 급성장했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드라마, 음악, 언어, 음식, 미의 기준을 통해 일상 습관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가지아바드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린 세 자매의 죽음은 문화몰입이라는 다른 더 우려스러운 차원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특히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젊은 마음들 사이에서 감정적 애착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인디아 투데이의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팀은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문화가 어떻게 성장하고 진화하며 인도의 일상 습관과 공적 담론에 조용히 녹아들었는지 추적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한국인이라는 키워드 검색이 급증했으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려 관객들이 점점 더 한국 드라마에 몰입하게 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사이코지만 괜찮아와 같은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검색 관심도가 급증했습니다. K-드라마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인도에서도 오빠, 사랑해 같은 용어가 가장 큰 인기를 기록하며 한국 속어도 확산되었습니다. 인디아 투데이가 검색한 구글 트렌드 데이터는 스킨케어, 음식부터 패션에 이르기까지 한국 라이프 스타일의 요소들이 코로나 이후 인도 시청자들에게 빠르게 주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많은 이들에게 텔레비전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은 스크린, 필터, 그리고 달성 가능한 관리와 큐레이션된 완벽한 사이에 경계를 흐리는 정교한 안무에 의해 형성된 한국인 피부의 환상으로 흘러 넘칩니다. 2020년 이전에는 인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증가했지만 탐색적인 단계였습니다. 호기심과 가끔씩 바이럴 순간에 의해 검색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관심사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인도인들이 한국 문화에 몰입하기 시작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북동부 지역이나 도심 밀레니얼 세대 같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이제는 BTS, 블랙핑크, 엑소 같은 K-팝 아이돌들의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많은 이들이 열풍 또는 한국 열풍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되었는데, 이들의 방대한 팬층은 한국 문화를 G세대와 알파세대 소셜미디어 공간으로 깊이 밀어붙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정도로 일부는 BTS 아미의 일원으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분석 결과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K-팝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집단적 용어가 코로나19 기간, 특히 봉쇄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이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은 최고점에서 감소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인이라는 더 넓은 키워드에 대한 검색은 대체로 코로나 시절 관심 수준 또는 그 근처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2000년대 중반 두루다 드시안이 대장금과 해신의 힌디어 더빙판을 방송하면서 인도 시청자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봉쇄 기간 동안 한국 콘텐츠, 특히 드라마는 길고 불확실한 날들에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며 검색 데이터에서도 관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스토리텔링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형식, 긴 감정 아크, 관계, 치유, 일상의 고난에 초점을 맞춘 한국 드라마는 지속적인 몰입과 습관 형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문화에는 언어가 따라옵니다. 2020년경부터 인도 청소년들은 K-드라마, K-팝으로 유명해진 한국어 단어들을 채팅, 캡션, 릴에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검색도 이어졌습니다. 두드러지는 점은 관심이 문법이나 문장 구조보다는 관계와 감정과 관련된 단어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오빠, 사랑해 같은 용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팬 커뮤니티를 넘어 특히 장난스럽거나 로맨틱한 맥락에서 일상적인 디지털 속어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언니나 막내 같은 단어는 주로 K-팝 팬덤 내에서 주로 유통되는 틈새 표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정점을 찍은 후 검색량은 감소했습니다. 아마도 사용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 단어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게임은 가장 많이 검색되는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한국 게임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교적 꾸준한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들의 매력은 규모보다는 기능이 더 있습니다. 현실로부터의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공포게임과 어두운 심리서사부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선택하고 대화하며 생각을 나누고 놀이와 실제 경험의 경계를 점차 흐릴 수 있는 로맨틱 시뮬레이션까지, 이 게임들은 몰입감 있는 감정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수백만 건의 다운로드는 친밀감, 환상, 지속적인 감정적 참여가 이 장르의 중심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인도에서는 많은 이들이 한국 문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상점에서 쇼핑하고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며 밝고 완벽한 피부와 같은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하고 필터와 미용 개입의 역할은 종종 간과됩니다. 이 영향력은 음식과 상업에도 확장됩니다. 가게에서 두부를 사거나 라면을 주문하거나 김치, 떡볶이, 비빔밥, 한식 치킨 메뉴를 고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상업적 매력은 대형 식품점과 다국적 브랜드조차 변형된 버전을 선보이게 할 정도입니다. 한국 옥수수와 할라피뇨 마늘빵부터 도미노스의 한국식 치킨 머스트 피자, 맥도널드의 한국식 매운 파니어 버거 등은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이 포장되어 적응하며 인도 소비를 위해 수익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는 인도에서 한국 문화가 더 이상 틈새가 아니라 지속되고 진화하며 뿌리내린 것임을 보여줍니다. 수억 명에게 K컬처는 위안과 탈출 그리고 열망을 제공합니다. 도전은 그 도피가 조용히 현실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과거 할리우드가 인도 시장을 뚫고 싶어도 너무나 큰 발리우드라는 인도의 문화 자부심 때문에 뚫지 못했지만 한류가 그 힘든 인도 시장을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열어젖힌 빗장을 우리의 OTT로 우리의 컨텐츠를 서비스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미국 공룡 OTT들에게 의존하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가는 구조를 이어가느냐.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국산 글로벌 OTT를 출범시켜 우리 컨텐츠가 우리 OTT로 서비스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